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작용과 구제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 작용에 우리가 적법 요건에 뭐가 있었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적법하게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고. 자, 이 중에서 절차하고 형식 파트가 모든 행정작용, 어떤 작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특히 영미행정법은 이 절차를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96년도에 와서 우리도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아예 법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그 절차를 지키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96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 행정 이름을 절차법이라고 해서 법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절차법에는 어떤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까?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가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 행정입법에 관한 절차는 없어요. 입법에 관한 절차는. 행정행위 두 번째 배운 게 뭐예요? 우리 행정행위죠. 이 행정행위가 다른 말로 99.9%는 뭐라 그랬어요? 처분. 이 처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업정지를 때릴 때 절차, 청문을 거친다든지 이거는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처분에 관한 절차를.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예요? 확약. 확약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계획. 역시 계획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계획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절차가 중요한데도 아쉽게도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일반적인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을 못했어요. 아쉬운 점이에요. 이게 문제점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 행정계획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가 많이 묻죠. 시험에서. 없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있다 해서 X 지문으로 많이 낸다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예요? 공법상 계약. 역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역시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건 없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너무 말이 어려워. 지도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해서 조문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편에서 배울 때 옛날에는 허가제였던 것을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려고 허가제로 했더니 공무원들이 뭔가를 줘야 이 허가를 내주고 말이야. 바카스 밑에다가 병에다가 비타 500 밑에다가 몇 장을 깔아 넣어 갖고 이렇게 와야 빨리 허가를 내주고, 안 그러면은 잘 안 내준단 말이야. 허가라는 미끼로. 그래서 뭘로 바꿨다? 신고제로 많이 바꿨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는 자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입법 예고. 입법 절차는 없지만, 입법을 한 후에는 예고를 해라. 중요한 행정은 미리 예고를 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시행해라. 이런 조문들은 두고 있어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죠? 시험에서 다음 중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X된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뭘로 했어요? 건축법, 조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말은 많이 했지만 그 조문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얘만 한두 개 들었지. 근데 이 행정절차법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조문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개념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식품위생과에 근무를 하든 건축과에 근무를 하든 어디서 근무를 하든 그 작용이 행정행위인지 입법인지 사실행위인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으로 그냥 적용을 해서 작용을 하면 돼. 그에 대한 구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식품위생과에 들어가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각종 식품위생과 관련된 훈령 예규를 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자, 건축과에 근무하면 그런 법은 안 봐도 돼요. 따라서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법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과 공무원만 알면 되잖아. 따라서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행정절차법은
여러분이 식품위생과에 근무를 하던 영업정지를 때리려면 이 법을 따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공중위생법에 신고라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지도를 할 때는 이 원칙을 따라줘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일반 어떤 공무원이든 알아야 되는 법인 거야. 물론 뭐 조문을 펴놓고 내가 청문을 하려면 며칠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되지. 절차법 조문 찾아서 그 날짜 지켜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객관식 시험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이걸 이 사람이 조문을 읽을 줄 아는지, 물론 이게 뭐 조문을 찾아서 판단만 하면 되는데, 근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조문을 거의 뭐 암기 비슷하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머릿속에 알고 있기를 바라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공부예요, 지금부터는. 자, 조문 공부는 한편으로는 쉬워요. 왜?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 조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조문이 완벽하게 정해질 그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약간의 해석의 다툼이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절차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21조에 가보면, 행정절차법 21조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업정지를 때리려고 해요. 영업정지 때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요 조문을 알아야 되니까. 영업정지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6개월 영업정지면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에요. 자, 이런 처분할 때는 뭐 하라고?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미리 너 이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라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당연히 그거는 쉽게 판단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허가를 신청해 왔어요. 내가 보기 이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그래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뭐요?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 자, 이 거부 처분을 할 때도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될까요? 어떨까? 국민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거부는? 거부가 유리해?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거부당했단 말이야. 나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지.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자, 불이익한 거면 사전에 통지해 줘야 될 것도 같고, 이 다툼이 생긴다 말이야. 이런 조문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이런 경우는 항상 뭐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야. 자, 이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나한테 사전 통지를 안 해준 거야. 야, 통지를 안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니까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야. 다툼이 생겨서 이제 소송이 열린 거야. 1심에서 지고 이기고 지고 항소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대법원 판결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을. 이런 건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된다고. 약간 아리까리한 영역에 있어서는. 명확한 영역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잖아요. 자,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사전 통지를 안 했어요.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예외 사유가 있긴 해요. 좀 이따 보면. 이 예외 사유에도 명백히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 사전 통지 해야 돼. 근데 안 했어요. 그건 당연히 위법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나 사전 통지 안 하고 이렇게 소송을 거부가 됐을 때 공무원한테 따지러 간단 말이야. 아니면 1심 소송 제기하자마자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겠죠. 그러면 항소를 거의 안 하겠죠. 대법원까지 갈 일이 없어요. 명확한 거는. 그 전에서 다 해결이 돼버린다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거야. 결론을 말하면 우리 판례는 이런 게 결론이에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권리가 부여되지도 않았죠. 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나요? 아직 허가가 부여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아니야. 거부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가요? 거부가? 아니죠.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통지 안 해도 된다. 따라서 사전통지 안 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해 오면 대법원은 무슨 판결 나올까요? 적법해요, 위법해요? 사전통지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고 영업정지 거부를 했다고 절차하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위법하지 않죠. 무슨 처분? 무슨 판결? 위법하지 않을 때 무슨 판결? 기각 판결. 첫째 시간에 했어. 기각한다고. 각하는 뭐였어요? 각하는 이 판단도 안 해요. 이런 걸 따지지도 않는다고. 너 이런 걸 뭐 소송을 제기해 왔니? 각하, 돌아가. 이건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야.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각하. 이거는 지금 뭐였어요? 절차 하자를 따졌죠. 위법성을 심사한 거예요. 해봤더니 사전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야. 안 해도 되죠. 안 했으니까 위법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적법한 처분이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조문과 관련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판례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뭐와 뭐를 조문과 판례를 암기해버리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앞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공부할 때는 머릿속으로 하자 승계라는 게 뭐였지? 처, 지불적 뭐 이런 걸 외워야 되잖아. 이해도 해야 되고. 근데 절차법에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딱 답이 탁 정해져 있는 거야. 딱딱 조문 내용, 판례 결론 암기하면 끝난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외울 거는 많지만 공부하기가 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반복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절차법, 정보공개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이 세 가지 법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거는 조문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약간의 이제 개념 설명은 해놨겠죠. 절차가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절차란 넓은 의미에서 행정 절차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중요한 개념 아니고요. 2번에 협의의 행정 절차란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전의 절차. 자, 사전적 절차를 의미하고 행정 입법을 하기 위한 절차들,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들,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 이런 걸 말한다 이거죠.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우리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구정하고 있다. 동그라미만 일단 해놓으시고요. 개념 요소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 작용을 할 때 밟아야 하는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내외적인 사전 절차예요. 내외적이란 게 뭐예요? 행정부 바깥에 있는 국민에 대한 절차. 다만 제일 마지막 줄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응원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요. 행정응원이 뭐냐면 행정부서들끼리 서로 도와줘라라는 규정도 있단 말이야. 자, 행정부서들끼리 도와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대외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행정절차법은 예외적으로 그런 규정도 있다는 거죠.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이걸 만약에 낸다면 여러분이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대외적인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행정응원에 대한 내부적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내겠지. 그러면 있는데 X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대외적 사전 절차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낸다. 다음 행정 절차는 왜 필요한가? 민주화를 위해서다. 민주화가 뭐예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뭐 이런 게 민주화죠. 법치주의의 보장, 그렇죠?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또한 법치예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절차를 잘 지키면. 오히려 절차를 잘 지키면 능률적으로 행정이 집행이 됩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절차를 잘 지키면 소송을 제기를 안 해요. 그렇죠? 국민의 뜻을 다 받아주는데 사법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요. 비교, 신속한 행정, X죠. 신속한 행정에는 반해요. 절차는. 행정 절차의 필요성에 신속한 행정 목적의 달성 이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한 신속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절차를 안 지켰던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렸죠.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해운 기지라든지. 그래서 요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 사업이 옳고 그러면 나중은 문제예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그렇죠? 됐고, 행정 절차의 연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미에서 첫째 줄 자연적 정의, 원래 법이 없더라도 정의, 그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정의다 이런 뜻이에요. 대륙법계, 프랑스, 우리나라 다 행정절차법을 만들어 두고 있더라.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헌법상에 우리 헌법은 12조 1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뭐뭐뭐뭐 안 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이게 적법 절차 원칙 조문이라 그래요. 이에 대하여 통설 둘째 줄에 원래 12조는 형사사법작용, 그러니까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절차를 지키라는 조문이에요. 형사사법 절차죠. 하지만 우리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형사사법 적용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이나 행정작용도 다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된다 동그란. 시험 문제는 낼 수는 있겠죠. 우리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은 형사사법 작용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문이다. 원칙이다. X죠. 작용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음. 그래서 절차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96년도 12월 31일자로 이제 절차법이 제정이 되어 이제 기간을 주죠.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지금은 절차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민원사무 처리라는 게 뭐냐면 허가 신청하고 이런 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뜨더라고요. 뭐가 떴냐면 공무원의 갑질을 막기 위하여 향후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는 강제로 허가가 나온 걸로 보겠다. 이 시행이 이 정도면 너무 강력한 건데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 출처는 그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기사로 떴어요. 뭐 이게 시행이 되면 대단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60일 내에 허가를 해주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질질 끌 수가 없어요. 왜? 60일 기간을 지나는 순간 뭐가 나온 거야? 허가가 나온 게 돼버린다고. 그럼 난리 나겠죠. 불허가 때려야 되는데 가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느 법률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건 아직 못 봤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민원사무처리예요. 기타 뭐 각각 개별법에도 뭐 절차 같은 게 많이 들어 있고요. 법률의 적용 순서 동그라미. 민원사무라면 제일 먼저 이제 식품위생법이 식품위생법에 절차 조항이 있으면 그걸 먼저 따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 업무면 민원사무처리법. 이제 나머지는 다 행정절차법으로 가면 돼요. 자, 만약에 허가 이런 업무가 아니면 그냥 개별법률 절차법을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 자, 이걸 보고 하시면 되겠죠. 저절로 알게 됩니다. 동그라미 정도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큼지막하게 우리 행정절차법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자. 우리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니까 절차법으로서 충실하면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행정지도의 원칙. 자, 이런 것들은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원칙은? 따라서 이런 실체법적 원칙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별표. 역시 시험이 어떻게 낼까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X. 그렇죠? 특징 됐고요. 절차법의 성격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절차에 관한 일반법 동그라미. 우리 행정절차법의 특색, 특징 양가로 1번 별표. 행정입법 절차가 없더라. 안타깝게도 예고 규정은 이쯤에 있다가 배울 거예요. 행정계획 절차가 없더라. 계약 절차도 없더라. 확약, 강제 절차, 조사 절차 다 없더라.
별표 2개 다. 양가로 2번. 계획 절차는 국토계획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잘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조사 절차는 2007년도에 절차법에 넣는 게 아니라 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라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별표. 3번.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너무 넓다. 너무 넓게 세모. 4번 별표. 위법한 행정지도를 일 때는 어떻게 구제받는지는 조문에는 없어요. 지도에 관한 원칙만 있지. 하자의 치유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억 안 나죠? 다음 절차상 하자. 자, 절차를 규정은 해놓고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상 우리 이미 이건 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절차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는데 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쳤어. 그러면 그 영업정지는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 처분이 절차를 안 거쳐서.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은 뭐예요?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된다. 이미 배웠잖아. 조문에 그런 게 없어요. 조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통설 판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절차를 안 지키면 취소 사유라고 보더라. 5번.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게 별표 3개. 옛날 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여기는 따로 해야 돼요. 따로 공부를 해야 돼. 절차법이 좀 바뀌었어요.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는 거야 이제는. 아주 제한적으로. 좀 이따 볼 거예요. 별표 2개야. 그러니까 옛날 책을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 이렇게 써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차법의 총칙. 이제 진짜 조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조문으로. 자, 책 저 뒤로 가보세요. 898페이지. 옛날 책은 학원에 있어요. 행정절차법 2014년도 12월 30일 날 일부 개정된 판례. 최근 판례예요. 최근 조문이에요. 이게 행정절차법인 거야. 1장 총칙, 1조 목적 이렇게.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신속성이 있나요? 신속성 이런 말은 없죠. 당연히 절차법은 신속하게 하려고 절차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속한 건 목적이 아닌가요? 필요성이 아니다. 이거죠.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이제 행정청이 뭐 할 때, 행정청이 뭐 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행정청이라 하면 이미 아는 개념이야. 우리가 행정행위 할 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다 들어가죠. 그렇다. 2번 처분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이건 권리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쓴다 이 말이야. 행자 동그라미 구자 동그라미 행 구체적의 구, 법 집행의 법, 공권력 행사의 공, 그 거부할 때 거부의 거, 이에 준하는 준, 행구법 공거준. 이게 처분이다 이 말이야. 행정지도를 하면 아까 배웠죠? 지도할 때 아까 조언하고 지도하고 권고하는 작용을 말한다. 가로 열고 행정절차법 제2조 3호 있었죠? 자, 조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1조 제2조 2조에는 동그라미가 없죠? 동그라미 3조에 가면 동그라미 1 있죠? 요걸 1항이라고 읽어요. 1항.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 1호, 2호, 호라고 읽어요. 읽는 방법이야. 행정절차법 1점에 가보면 이건 무식한 1호에 가면 이렇게 읽어야지. 그렇죠? 적어도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자, 이와 같이 이 조문을 꼼꼼하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야. 조문을.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또 공부하고 그걸 이제 말로 글로 풀어낸 게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조문은 거의 다 소개를 다 해놨어요 앞에. 그래서 조문으로 공부해도 되지만 이제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앞으로 가자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조문을 한번 쫙 읽어보는 거야 차례대로. 그러면 이제 옛날에 했던 게 이런 조문도 있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숫자 같은 거 20일 맞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문 밑에는 각 지금까지 기출 지문도 이렇게 관련되는 지문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 자료로 쓰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온다 이 말. 행정절차법 총칙부터 들어가죠. 1조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1조 이 법은 절차에 관한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2조 용어 이 법에서 행정청이라 하면 1호 행정청이라 하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그 밖에 권한을 가진 위임위탁받은 사인 다 되고요. 처분 행구부 공고준 행정지도 당사자 등이라 하면 처분에 대해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 다음 페이지. 나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정도 동그라미. 왜?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에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는데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래요. 그럼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지역에 연탄공장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내가 허가를 해주기로 했어. 이제 연탄공장 허가 처분을 해야 돼. 연탄공장 허가 처분을 하는데 연탄공장 허가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해요. 청문을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으래. 그럼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당사자 등이면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사자 등이 바로 상대방 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걸 틀리게.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는 그 처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 이렇게 넣으면 엑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 중에 야 나도 그거 좀 듣고 싶어 공청회 참가하고 싶어 신청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 너 나 나중에 알려줄게. 또는 내가 봤을 때 요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모든 이해관계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렇죠.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라면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참여하게 한 별표다. 그 다음에 이제 청문이 뭔지 공청회가 뭔지 의견 제출이 뭔지 5, 6, 7을 묶어서 5, 6, 7 자, 청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문이 뭐라고 해요?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는 거야. 이게 청문이에요. 또 그 사람하고 직접 가가지고 정보조사를 같이 해보는 거. 이게 청문이다 이 말이에요. 6. 공청회는 뭐예요?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토론을 할 때는 누가 참석할까요? 물론 당사자 등도 나오겠지만 전문가들이 나오겠죠. 전문가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그 밖에 이제 방청객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한다. 7.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청문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서. 공청회는 뭐예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갖고 여기서 이제 공청회 하는 거예요. 의견 주고받고. 자, 직접 들음으로써 의견을 뭐 하는 거예요? 청취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의견 듣는 건데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의견을 내라 그러는 거 이것도 의견 청취잖아요. 이런 걸 의견 제출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을 듣는 거죠. 제출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청취란 말이 의견을 듣는 거다.
괜히 얘기했나? 아무도 웃지도 않네. 자, 청문 공청회 짜증나는데.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자? 의견 청취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란 컴퓨터로 처리된 문서, 정보통신망은 이제 인터넷망, 뭐 컴퓨터망 이런 걸 얘기한다. 쉽고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아주 유치한 문제로는 이렇게 내죠. 그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조사하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이렇게. 청문이라 하지 공청회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X.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적용 범위 3조. 처분. 이게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처분이 있고요. 신고가 있고요. 입법예고 있고요. 행정예고 있고 지도가 있어요. 요 5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계획, 계약, 입법 없죠. 그 얘기예요. 별표 1항.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로 가고요. 그게 없을 때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항. 이 법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1, 2, 3, 5, 6, 9호까지에 해당해버리면 이 절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첫째,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들.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때는 따로 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할 때 역시 절차 따로 안 지킨다. 이 절차법은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헌재도 마찬가지 심판, 선관위의 의결, 감사원의 의결. 자, 1부터 5까지 묶어보세요. 1부터 5까지. 얘들은 누구냐? 얘들이 바로 헌법에 가보면 다 이름이 있는 애들이에요. 헌법에. 헌법기관이라 그래요. 우리 헌법이 국가의 통치구조로서 인정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자, 따라서 얘들은 뭔가 뭐예요? 독자적인 무슨 판단을 하는 거야. 동의도 거치고. 이런 거는 굳이 따로 절차법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헌법기관인데 여기에 없는 놈들이 있어요. 없는 놈들. 놈은 아닌데 지금은 대통령. 대통령이 없어. 헌법에는 있는데. 자, 따라서 뭐야? 대통령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응? 적용이 된다. 따라서 지금 야권에서 반대하는 의견 중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위법하다고 비판하는 거 들어봤어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북 경협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정지기간을 두어서 할 수 있고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문을 거쳐야 된다. 자, 그런 절차를 전혀 안 지키고 대통령은 그냥 개성공단 중단을 시킨 거다. 어떤 기업의 경영을 국가의 이름으로 막아버린 거죠.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공단 자체를 폐쇄시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자, 대통령에 관한 처분이니까 안 따라도 되나요? 적용죄비 아니죠? 따라야 된다. 자, 반대로 청와대에서는 어떤 반박을 하고 있던가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통치행위였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죠.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법을 잣대로 얘기하지 마. 그게 지금 청와대 쪽의 의견이고 이쪽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잖아요. 하지만 워낙 그게 남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으로 다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계엄선포도 통치행위지만 이거는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놨다고. 자,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놓은 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비론. 아이씨,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지 둘 다 맞다 이런 게 하면 안 되죠. 답이 뭡니까? 답은 없어요. 누가 이기나. 한다는데 뭐요? 어떡할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돼가고 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 그래서 1에서 5까지에다가 왼쪽 옆에다가 뭐 해놓으면 돼요?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오겠죠. 대통령의 처분 이렇게. 다음 중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사항, 선관위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 감사원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 대통령의 처분. 자, 그러면 의외로 대통령은 통치행위니까 절차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에요. 대통령의 처분은 지켜줘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국무회의가 없어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는 사항.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요거는 이미 나왔어요.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 기관들 중에서 이제 애들이 조금 속을 만한 걸 내죠. 반장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청장의 승인을 안 받은 사항 이런 건 말이 안 되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1에서 5 사이에 이런 건 뭔지 좀 국가적 기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은 형사, 행형, 보안 처분에 관한 거.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 중 절차를 거칠 경우에 중대한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자, 이것도 이제 청와대의 한 논거가 될 수 있겠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행정 절차를 거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만약에 이걸 절차를 거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현재히 해칠 우려가 있냐?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어떤 법률을 공부할 때든 국가안전보장,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적용 제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을 거치는 거, 행정심판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9. 병력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남은 인정. 자, 병력법에 따른 징집 소집 동그라미. 그 위에 그 뒤에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줄 거 놓고, 그리고는 그 밑에 등 행정작용의 성질상 동그라미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거는 안 거쳐도 된대요. 자,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1에서 8까지는 좀 명백해요. 심판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국회 의결이 끝났어요. 근데 절차법 안 지켜도 되죠. 다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판례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근데 9를 한번 보세요. 병력법에 따른 징집 소집,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 판례가 나오는 거야. 이거만 예를 들어보죠.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완전히 세됐어. 누구죠? 싸이가 그 노래 맞나? 자, 싸이가 옛날에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했어요. 병력 특례로 어떤 기업에 들어가갖고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출근도 안 했는데 출근한 것 같이 출근 도장 찍고 이런 게 이제 뽀록이 난 거야. 그래서 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죠? 군대를 가야 돼요. 산업기능요원에서 편입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병력법에 따라 어디요? 현역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임대로 이제 다시 심사를 받고 들어가야 돼. 산업기능요원은 이제 취소돼 버렸으니까. 근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하면서, 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싸이 군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전에 통지해야 되겠죠. 근데 사전 통지도 전혀 안 하고 아까 의견 청취 절차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뚝딱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절차를 안 지켰다. 위법하다. 취소해달라. 행정청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싸이야. 행정절차법 4조 2항의 9호를 봐라. 병력법에 따른 징집, 소집은 절차 안 지켜도 된다 임마.
이렇게 나온 거죠.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니까. 뭔가 병력법에 따른 뭐 징집 소집 같은 것 같잖아. 비슷한 것 같잖아. 자, 하지만 싸이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병력법에 따라 징집하는 거냐 이게? 징집은 입영 통지, 그렇죠? 현역병 입영 명령 이런 거죠. 소집, 방위 소집, 공익근무요원 소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그런 거 아니다.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야. 대법원은 답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사전통지 의견 전출을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냐 이 말이야. 한편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3조 2항 제9호의 병력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했다 이거죠. 얼핏 보면 병력법에 의한 징집 소집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죠.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 사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은 거야. 너무 매칭을 시키지는 마. 특정인을 얘기를 해서 제가. 하지만 행정청은 사전통지 또 거치면 돼요. 이런 판결이 나와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면 돼요. 그리고도 진짜 의견을 들어봤더니 인마가 진짜 잘못한 놈이야. 그럼 편입 취소 처분 또 때리면 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배우고요. 그런 얘기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쨌든 A급이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얼핏 보면 적용 제외 같지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2번 판례도 똑같은 판례. B급이에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 3번에 군 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도 안 주고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버렸더라 이거죠. 자, 진급 선발 취소. 진급이 군 인사관계 법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9호에서 인사관계 법령 동그라미 해놓으라 그랬죠.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진급에서 제외하는 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죠? 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B급, 3번 B급. 조금 어려운데 3번 판례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는 거의 맞는 판례로 그냥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4조로 들어가죠. 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된대. 좋은 말이네요. 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했어요. 이 조문은 우리가 2번 공부했어요. 벌써. 어디서 했냐면 먼 옛날 과거에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이 있단다. 그죠?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국제교육 조약도 있었고요.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 판례, 조리 이런 게 있었다. 그 관습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이 있다. 그 앞에 있었던 행정선례법을 국세기본법 18조 3항과 행정절차법 4조 2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문이다. 거기서 나왔어. 행정절차법 4조 2항이.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4조 2항 역시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절차법 4조 2항이잖아요. 이 절차법 4조 2항이 무슨 원칙이다? 신뢰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5조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작용의 근거가 되는 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행정청한테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뭔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줘야 된다. 6조 관할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접수했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이 이송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한테 통지해줘야 된다. 이거는 구청에다가 시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구청에 딱 들어온 거야. 그럼 구청은 어떻게 된다고?
시청으로 이송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신청인한테 야야 니는 이거 시청으로 가야 되는데 구청에 접수됐으니까 시청으로 갔다 거기 가서 허가 받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야. 2항 관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당의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고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그게 별표예요. 각 상급이 별표 2개. 상급을 빼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각 행정청의 협의로 관할을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판례도 상식이지만 법률도 상식이에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개판이지만 비상식적인 법률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읽어봤을 때 야, 합리적이야. 그래야 되겠네라는 걸 적지 전혀 생뚱맞게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그래 이건 내 상식에 맞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요.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내 상식하고 좀 달라. 이건 뭔 말이지? 이런 것들은 다시 공부를 하면서 혹시나 이걸 반대말을 넣는다든지 뭔가 좀 오답의 형태로 바꿀 수 없을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서 오답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A하고 B가 서로 지가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어요. 둘이가. 아니면 서로 네가 하라고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공통으로 감독하는 감독청이 있다면 네가 해 임마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통으로 감독하는 행정청이 따로 없어요. 얘 행정청밖에 따로밖에 있어요. 공통으로 감독하는 부처는 아니야. 대통령밖에 없어 저 위에. 이걸 누가 그럼 정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얘들 둘이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협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서 그래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상급을 빼버리면 이 협의로 결정한다가 돼버리잖아. 말이 안 되지. 상식적이죠. 나만 상식적인가? 자,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상식적일 거야. 별표. 이게 왜?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살짝 바꿔내면. 그 다음에는 7조는 협조해야 된대. 8조는 서로 도와줘야 된대. 이런 조문도 있어요. 8조의 5항. 누가 비용을 감독을 받고 누가 비용을 받고 5항 6항 이런 게 이제 동그라미 정도예요. 살짝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서 상식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안 돼. 이 정도는 읽었을 때 그렇겠네라는 감이 와야 돼. 안 오면 저한테 오세요. 그 다음에 구조.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는데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된다. 자, 앞으로 우리 행정법 시험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에는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러면 다 X예요. 우리 행정 시험에 법인이 아니든 법인이든 다 된다라고 알면 돼요. 동그라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 사망하면 승계하고요. 합병해도 승계하고요. 동그라미 정도예요. 10조. 그 다음에 6 대표자. 청문을 한다든지 문서로 보내줘야 하는데 한 120명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모든 이해관계는 우리가 다 통지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표자를 뽑아오라 그러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자예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대표자를 안 뽑아오면 행정청이 나서가지고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선정할 수가 있다가 별표예요. 행정청이 임의로 3명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대표해. 내가 너한테만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전달해.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 행정심판에는 이게 안 돼요. 행정심판을 할 때도 대표자를 뽑거든요. 그때는 직접 선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지금 비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방금. 한 5년 내로 나올 거야. 왜 안 내는지 몰라. 교수들이 몰라서 안 내겠지.
변경 해임할 수 있고 동의 얻어야 되고 통지해 줘야 되고 동그라미 정도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런 조문들이.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어요. 자, 청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냥 장사만 해봤지. 내 사촌 형 중에 사촌 형이 되나 보죠. 형제 자매까지 봐 되네. 우리 형이 법을 좀 공부해서 형을 대신 보내도 됩니다. 대리인으로 청문. 하여튼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대표자나 대리인한테 통지도 똑같습니다. 13조 동그라미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다들 포인트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은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행정행위 효력할 때. (14조 2항이) 옛날 조문에 없던 조문에 14조 2항 바뀌었어요. 14조 2항 옛날 책을 하는 사람들은 14조 2항 별표 이렇게 넣으시고, 나머지는 송달의 효력 발생 기간 특례. 자,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는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문들이에요. 읽었을 때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억이 나나? 15조 2항 볼래요? 14조 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비교 확인한 때 X. 이 말이 기억이 나야 돼. 왜? 앞에서 했거든. 복습이에요. 여기 앞에서 했던 걸. 그 다음에 3항에 이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14일이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5분만 쉬었다 하죠. 처분 절차.